자, 산연기 반응 한번 계속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강산과 강연기 반응 살펴봤지요. 뭐 너무 단순합니다. 두 개가 반응하면 완벽히 이제 반응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용액은 중성으로 되겠죠. 물론 이제 1대1 완전히 반응했을 경우입니다. 어떤 한쪽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죠. 그러니까 이 당력제 메토드를 했을 때 이제 그렇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한 가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너무 묽은 용액은 어때요? 우리가 그냥 무조건 그냥 푸는 것이 아니고,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결국은 묽어지면은 이 염기가 묽어지면 어떻죠? pH가 점점 낮아지고, 산이 묽어지면은 점점 pH가 올라가겠죠. 그죠? 그렇지만 결국은 어때요? 극도로 묽어지면은 그냥 순수한 물처럼 돼서 이제 pH는 7에 근접하게 됩니다. 자, 이제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제 그럼 한번 진짜 중요하고 가장 더 많이 나오는 약산과 약염기에 대해서 이를 이론적으로 어떻게 취급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산의 반응은 이렇게 써요. 그냥 여기 사실은 물 수용액에서 반응하니까 물을 첨가해서 여기 하이드로전 이온, 그러니까 프로톤이 아니고 하이드로늄 이온이 돼야 되는데 그냥 생략합니다. 그죠? 생략해서 이런 식으로 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왜 산이냐, 물에 들어가서 디소시에이션이 되면은 이 프로톤이 나오기 때문에 산이다 이겁니다. 이때 이제 Ka, 이때는 에시드 디소시에이션 콘스탄트죠. 이거는 평형상수 일종이고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염기가 그 수용액에서는 어떻게 거동을 하느냐, 이때는 물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반응식 자체가 물이 관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 베이스가 물과 반응해서 물로부터 프로톤을 하나 이제 떼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베이스는 BH 플러스, 그러니까 초화지가 하나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결과로서 물은 OH 마이너스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을 내죠. 그러니까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이 어쨌든 만건즉건 물에 이제 생성이 되니까 염기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반응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요 물은 솔벤트니까 여기 분모에는 표시가 안 돼요. 반면에 분자에는 이렇게 pH 플러스 그리고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처음에는 저는 약간 좀 어색했어요. 왜냐, 산에는 여기 이제 분자와 분모가 이게 모든 성분이 가지는데, 염기의 그런 이퀄리브럼 콘스탄트에는 어때요? 어? 분자 분모가 틀리죠. 근데 이 내용을 알게 되면은 뭐 이상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여기에다가 양쪽에 우리가 로그를 취하고 마이너스 붙이면 이것이 바로 P 펑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PKW는 뭐죠? 마이너스 로그 KW. KW는 프로톤 농도와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의 농도에 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25도씨에서 얼마라고 그랬죠? 14.00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pKa는 뭡니까? 이렇게 주어지죠. 마이너스 로그 Ka, 그리고 마이너스 로그, 여기 이제 뭐 로그를 취해서 마이너스를 붙인 겁니다. 마이너스를 왜 붙였느냐? 마이너스 안 붙이면 이게 값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음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다루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아예 붙입니다. 마찬가지로 pKb도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눈치 빠른 학생은 알겠지만요, pKa와 pKb, 그죠? 요거를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두 개를 더하면은 로그를 더하면은 이게 로그 곱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금방 알겠지만요. PKW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죠? 여기 보세요. PK 곱하기 PKB는 PKW다. 그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두 개를 곱해 보시죠. 그러면 마이너스 로우가 괄호치고 두 개를 곱하니까, 아, 그죠? 두 개를 더하는 거죠. 제가 죄송합니다. 두 개를 더하니까 로그는 요 로그 성질상 요거하고 요거 곱해지니까 어때요? 요 A 마이너스 어, 이거는 이제 컨주게이트 이제 상태일 때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금방 나오겠습니다만은, 컨주게이트 애시드 베이스 그 관계에 있어서는 PK A와 PKB를 더하면 PKW가 됩니다. 자, 보십시오.
요 뭐 몇 가지 간단한 예가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는 폴믹 애시드인데 이것도 약산이죠. 이제 이렇게 요 모 분자에서 프로톤이 떨어져 나옵니다. 그죠? 근데 Ka가 이렇게 돼요. 12-4승 정도 됩니다. 이거는 약산인데도 그래도 상당히 좀 강한 약산이다.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pKa는 3.744다. 그죠? 그러면 이제 벤조익 애시드는 어떻습니까? 벤조익 애시드도 이것도 완전히 물에 녹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해리합니다. 그래서 pK는 좀 약간 더 작아졌죠. 6.28 곱하기 10-5승이다. pKa는 4.202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말이죠. 이 둘 중에 포르믹 애시드와 벤조익 애시드 중에 어느 것이 약산이지만 어느 것이 더 그래도 강하냐 할 때는 K의 값이 큰 거. 그러니까 포르믹 애시드가 벤조익 애시드보다 더 강한 약산입니다. 뭐 pK 값을 비교하면 pK 값이 작을수록 더 강한 약산이에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KA와 KB, 그러니까 컨주게이트 페어를 우리가 고려하면은 요거 뭡니까? 이거는 애시드고요. 이거는 뭐죠? 이거는 컨주게이트 베이스 오브 요 포믹 애시드가 됩니다. 요게 이제 요 자체로 존재하면 요게 물에 들어가면 물과 반응해서 요것이 되죠. 그죠? 포믹 애시드가 되고 프로톤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물질이 두 물질이 컨주게이트 페어 형태로 존재하면은 KA와 KB를 곱하면 KW가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어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저도 이걸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전 분석학을 배웠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뭐하긴 한데 분석학 교수님이요 강의를 안 했어요. 강의를 실험만 주구장창 했습니다. 실험만. 그죠? 실험 그때도 이제 실험이 그때 몇 학점이냐면 2학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후에 한 1시쯤 시작해서요. 몇 시에 끝나냐면은 12시에도 끝났어요. 하여간 실험을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도 힘들었지만은 조교들도 되게 힘들었어요. 저녁밥 먹고 가서 또 실험했습니다. 근데 참 그때는 기구도 변변치 않았어요. 그때 저울도 있었죠. 저울이 어떤 저울이 있었냐면은 그 메카니컬 저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메카니컬 저울 가느다란 그래서 상당히 정밀한 저울이었는데 가느다란 그 저기 와이어에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것이 평형이 이루어져서 이제 무게를 재는데 한 번 물에 잴 때마다요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실험도 오래 걸리고 뭐 하여간 그런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그 제가 하려는 얘기는 제가 그 지금 드릴 말씀을 제가 한참 동안 잘 몰랐어요. 잘 몰랐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저, 여러분 그냥 너무 변죽만 올리는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요거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십시오. weak is conjugate to weak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좀 헷갈리죠, 그죠? weak는 weak의 conjugate다. conjugate라는 말은 뭐죠? 뭐 짝이다 이거예요. 짝. 잘 보십시오. 예, 보시면 말이죠. 어떻죠? 이를 포미c 애시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포믹 애시드가 약산이죠. 그죠? 왜냐하면 K가 상당히 작잖아요. 그럼 폴메이트 이것의 컨주게이트 베이스인 폴메이트는 어떻습니까? 이게 포믹 애시드가 약하기 때문에 폴메이트는 컨주게이트 베이스는 강하냐? 그게 아니에요. 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도 약합니다. 이게 제가 헷갈렸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이제 그때 뭐 조교도 그렇고 했냐면은 약산의 작용비는 강하다. 물론 강염기라고는 안 했어요. 강하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약산의 작용비는 강염기다. 근데 그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이게 분명히 약산이죠. 근데 이것은 K요 포메이트의 KP는 어떠요? KW를 KA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KW는 10에 마이너스 14승인데 이걸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무리시하고 10에 마이너스 14승을 10에 마이너스 4승으로 나누니까 10에 마이너스 10승입니다. 엄청나게 약한 염기예요. 이것도.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weak is conjugate to weak.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 벤조 게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약산이죠. 왜냐하면 이게 작으니까. 그럼 어때요? 벤조웨이트는 어때요? 강염기가 아니에요. 약염기입니다. KW 10한 14승을 이걸 나눠보세요. 상당히 작아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주의할 것이 있는데 뭐냐? 요 두 개가 약산 맞죠? 그죠? 포르믹 애시드 약산이고 벤조익 애시드 약염기입니다. 약산입니다. 그런데 요거 컨주게이트 베이스도 전부 다 약한데
그러면은 컨주게이트 베이스만 가지고 따졌을 때 어느 게 더 약하냐, 포메이트냐, 벤조에이트냐, 이제 그런 경우에는 말이죠. 어떻죠? 포메이트가 벤조에이트보다 더 약산이지만 더 강하면은 그 역으로 포메이트, 그 컨주게이트 베이스는 이쪽에 컨주게이트 베이스 벤조에이트보다 더 약염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여기 이제 이렇게 했었어요. 이제 컨주게이트 베이스 위크 애시드 약 베이스도 약염기다 마찬가지입니다. 컨주게이트 애시드 위크 베이스 약염기의 컨주게이트 애시드도 약 산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 두개 이제 짝이 되는 그런 염기를 비교할 때는요, 그 순서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죠? 잘 보세요. 여기 이제 두 개의 산이 있다고 보세요. HA1이라는 산과 HA2라는 산이 있어요. KA A1의 K가 HA2의 K보다도 더 크면은 어때요? 크면은 요 HA1이 더 그래도 강하죠. HA2보다. 그런데 역으로 봐서 어때요? A A1 요 염기와 A2 염기는 어떻습니까? 여기 KB2가 더 크기 때문에 A2 요 염기가 더 강하다. A1 보다는.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그냥 뭐 한번 썼습니다. 그냥 K가 크면 클수록 이게 강산이다, 더 강하다, 더 강해진다. 그죠? 그 말로는 그러니까 K가 크면 PK는 더 작아지겠죠, 그죠? 뭐 이거 여러분들이 꼭 헷갈리지 말고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 어펜딕스 저 책 뒤에 G 보면은 여기에 온갖 많은 종류의 산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 책이 일관되게 이 기술한 게 뭐냐? 어, 예를 들면 말이죠. 여러분들 보면은 아예 처음 그냥 원래 오리지널 폼이 산인 경우 있어요. 그건 이제 산인 형태로 이제 해놨습니다. 근데 오리지널 형태가 이 염기인 경우가 있죠.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그 암모니아가 있죠. NH3 그죠? 이거는 그냥 NH3는 염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다 산의 형태로 다 그렇게 바꿔놓고서 Ka 값만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그러니까 KB 값을 구하려면은 KW를 KA로 나누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암모니아 같은 경우 암모니아의 KB 값을 어펜딕스 G에 부록 G에다가 기술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의 산의 형태인 암모늄 이온 NH4 플러스에 대한 KA 값을 구하고 그러면은 암모니아의 KB 값은 뭡니까? KW를 암모늄 이온의 K 값으로 나눈 겁니다. 이제 다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일관성 있게 이제 기술한 거죠. 여기 이제 그 예가 뭐 몇 가지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요거 한번 보시죠. 요거 뭐 말하기도 이게 아유팩 여러분 유기학을 배우면 알겠지만요. 여기에 대해서 이름을 명명하는 법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그 뭡니까? 피리독살 포스페이트다 이렇게 돼요. 그죠? 근데 원래는 여기에 이제 프로토네이션이 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하나가 됩니다. 근데 이게 원래 중성 형태는요. 원래 이제 이저 고체로 존재할 때는 여기 없어요. 요게 프로톤 요게. 근데 실제로 이것은 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부록에 이거를 나타낼 때에는 요게 완전히 프로토낸 그러니까 fully 완전히 프로토네이트 된 형태로 일단 기술하고 이제 그것들이 하나 둘셋네 개 단계적으로 해리할 때의 K 값을 이렇게 PK 값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요. 요게 이제 완전히 프로토네이션 되면 요게 프로톤이 하나 둘셋네 개가 이제 물에 녹아서 해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처음에는 뭡니까? POH 뭐가 여기 해리하냐면은 요게 이제 제일 먼저 해리합니다. 요게 요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는 똑같기 때문에 하나가 일단 해리해요. 그때 PK 값이 1.4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OH에 있으니까요. 요게 이제 해리하게 됩니다. 그죠? 이건 3.44. 그 다음에는 POH 요게 있는 거 나머지 요게 이제 해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게 마지막으로 해리하는 거예요. 그 각각에 대해서 PK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게 첫 번째 해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피페라진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것도 상당히 그래도 약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강한 쪽에 속합니다. 이게 이제 원래 형태는 말이죠. 이게 고체로 이제 하얀 고체로 존재할 때는
여기가 프로톤이 하나가 없어요. 그죠? 여기 그래서 여기 NH, 여기 NH 이렇게 됐는데 그 책에서는 이걸 완전히 fully 프로티네이드된 형태 이렇게 이걸로 이제 K 값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죠? 요것이 이제 실제로는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물질이죠.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지 않기를 바래요. 자, 그 다음에는 그럼 위크 애시드 평형은 어떻게 우리가 따지겠느냐? 잠시 여기서 쉬고 하겠습니다.